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성장 전략 설계자로 최근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을 아마도 준비해서 귀국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하셨는데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 지금 하셨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이 선거판이 적대와 증오가 난무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부감을 준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선은 미래를 투표하는 것인데요. 지금 미래가 사라진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궁극적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셔서 맡으신 직이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자리 맡으신 겁니까? 지금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축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그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의 네. 그 당시와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가져가느냐, 예.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을 연결하느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사회를 얼마나 투명화시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3대 결정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추격 국가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선진국이라는 이 세 글자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 모두가 간절하게 바랐는데 예.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추격 국가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변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정치 경력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요 경기지사를 하게 하셨지만은 좀 후배 아닙니까? 박영선 전 장관보다. 때때로 인생은 역전의 묘미도 있죠. 네. 예. 네.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합류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후보님이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예. 선문 명답이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삶의 궤적을 예. 아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7편짜리 시리즈를 만들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미국 다녀와서 예. 그 좀 더 이런 그 좀 첨단 그리고 디지털 정보 구현을 위한 이런 그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미국 가서도 간간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메타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그런 그 정부의 형태를 이재명 정부에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가 계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얼마 동안 가 계셨던 거죠? 제가 105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네. 거기서 뭐 하신 거죠? 미국에서. 제가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석 고문 자격으로 예. 미국의 그 첨단 산업 현장을 주로 봤는데요. 예.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예. 지금 5G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5G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고 5G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오래된 선진국,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5G 시대 이후의 미래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예. 바로 차세대 반도체, 양자 그리고 융합바이오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세 개 분야를 우리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 이 글로벌 선도국가 5G 시대의 대한민국 이 위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 다시 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CSIS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미국의 네. 또 싱크탱크인데요. 거기 계시면서 그러니까 현지 상황을 둘러보시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준비하러 가신 셈이 됐나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예. 그 방향이 맞았는지 그리고 예. 이것을 글로벌 선도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보고 싶었었는데요. 예. 상당히 한국에 대한 그 평가라든가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네. 네네. 사실상 지금 어떤 경제 도약을 이룬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디지털 인프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깔려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디지털 평가 지수 1위 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중단 없이 그리고 유통망에 문제가 없이 지난 2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가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IT 강국의 힘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던 그 후 20년의 그 축적된 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인프라를 깔았던 그 어떤 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축이고요. 지금 현재요. 예. 벤처 스타트업들의 이 성장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쏠려 있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이시니까요.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도 발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11일 날 합니다. 네. 1월 11일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발족하시면서 뭐 이를테면 그 뭐 좀 발표하실 게 있습니까? 미리 좀 몇 개 저희가 있으면. 이제 그 여러 한 10가지 정도의 어젠다를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는데요. 10여 가지 어젠다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발표할 공약은 디지털 인재 육성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인재 육성이요? 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가 등장했었을 1980년대를 연상하시면 될 텐데 그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낯설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 양성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인력난이 있고 또 구직난이 있고 또 구인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그 방안을 제시할지 그것을 첫 번째 어젠다로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일에 발표하신다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요, 뭐 토론회 등에서 그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탈원전 정책이 아니고 감원전 정책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박 장관께서 좀 조언해 주신 겁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화두가 예.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오일 경제, 그러니까 오일 이코노미의 패권을 쥐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등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방향 속에서 과연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SMR,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SMR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가게 되면 네.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는 것이 저는 운영의 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감원전이라는 단어가 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시대 방향이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께서 NFT라고 하죠, NFT. NFT. 대체 불가 토큰. 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거 발행하셨다고. 예. 이게 이제 디지털로요. 예. 디지털로 자신의 그림이라든가 네. 음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들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암호화폐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암호화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죠. 네. 네, 암호화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NFT를 발행하고 또 후원금 모금도 이제 이것을 할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저희가 이 NFT를 강조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상화폐, 암호화폐, 예. NFT 예.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디지털 경제의 패권 국가가 되기가 힘들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영토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 가상세계를 통해서 글로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NFT 1호를 발행을 했는데 예. 그것이 지금 300만 원 정도에 팔려 나갔어요. 예. 그리고 NFT 2호를 발행했는데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약 170만 원 상당의 오파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걸 발행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반응들이냐면요. 네. 그동안에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을 NFT로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이 쓴 글도 예. SNS에 쓴 글도 이런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이러한 예.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이것을 가치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장관 지내셨으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들 고통 이게 더 남다르실 텐데 이것 네. 관련해서 혹시 후보한테 제안하신 정책이 있습니까? 후보께서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급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판 PPP 제도 그러니까 미리 정부가 자금을 대출을 해드리고 예. 거기에서 고용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비용들을 나중에 삭감을 해드리는 제도를 발표를 한 바 있죠. 예.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이재명 후보 지지율 흐름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저희 선대위 입장에서는 40%를 돌파해서 예. 대세론을 이제 가져가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 현재는 골든 크로스가 수치상으로는 나타났지만 네네. 내용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이낙연 전 대표 호남에 가서 만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두 분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나서면은 어떻게 지지율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링컨 대통령이 과거에 수락연설을 하면서요. 예.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마음을 모아가는 하나의 민주당이 품이 큰 민주당으로서 예. 구심점을 가지면서 한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상대당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혼돈에 빠져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오늘 또 선대위 완전히 쇄신한다, 사실상 해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통 분모라고 할까요? 예. 공통 분모는 배신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들의 집합이 공통 분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어떠한 미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공유된 것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공유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결코 이러한 배신과 분노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이런 배신과 분노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요. 예. 시키는 대로 연기해라. 예.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황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수렴청정 상황, 다시 말하면 또 제2의 최순실과 같은 이런 상황이 구현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몸에 체화된 그 체험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했기 때문에 네네. 늘 국민들을 범죄자처럼 보는 그 시각이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국민들을 범죄자처럼 보는 그런 시각 속에서 지금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본질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서민들과 정말 마당에서 뒹굴었던 그런 어떤 체화된 그 삶의 무게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지방선거 도전한다 공식화했습니다. 박 장관님도 다시 좀 나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소명은요. 예.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이재명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에서 디지털 박영선으로 불리는 그것이 저의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